예, 그 복리후생의 이제 구체적인 그 사례를 보면은 이 법정은 법으로 강제한 겁니다. 그러니까 근로자에게는 건강보험을 들어줘야 되고요, 연금보험도 들어줘야 되고요, 산재보험도 들어줘야 되고요, 고용보험도 들어줘야 됩니다. 물론 연금보험은 뭐 내가 부담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법정은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회사가 복지 차원에서 그야말로 이런 다양한 일들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강제는 하지 않지만은 이런 제도가 잘 돼 있는 회사일수록 좋은 회사라고 볼 수 있겠죠. 주택을 공급한다거나 급식을 준다거나 출퇴근 그 시설, 차량을 지원한다거나 타가 시설, 우리 아까 얘기했었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만약에 그 근무지, 그러니까 주택지는 서울이나 인부천 지역인데 근무지가 무슨 뭐 경기도라든가 무슨 인천의 영종도라든가 이럴 때는 보통 그 출퇴근 차량들이 다니죠. 경제 지원, 공제제도, 이거는 사내공제제도를 얘기하고요. 해산의 그 소비조합, 각종 회사 내 이제 금융 지원도 있고요. 또는 금융기관을 이용하는데 여러 가지 이제 혜택을 준다. 특히 은행 같은 경우에는 그 은행원들한테 이런 금융 지원들을 너무 무차별적으로 해서 사회 문제가 된 적도 있죠. 특별수당, 건강 지원 진단을 지원한다거나 예산에 양호 시설이 잘 돼 있고 또 사내에 보건소 뿐만 아니라 병원까지 있는 소규모 병원까지 있는 이런 회사들도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여가 활동, 각종 여가 관련 동호회를 지원하게끔. 그러니까 회사 내에 저 앞에서 우리가 이제 공적 조직 말고 비공적 조직의 그 장점들을 또 얘기한 적이 있죠. 뭐 동호회라든가 등산이라든가 바둑회라든가 무슨 서클들 이런 것들이 사내 커뮤니케이션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 하는 얘기들도 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이건 뭐 이런 시설이 다 돼 있으면 너무나 좋은 회사고 이 중에서 몇 개라도 아주 잘 돼 있으면 참 좋은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지원해 주고도 회사가 뭐 돈 벌어들이는 게 크면은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국내도 근무 시간이 자율화되어 있는 데도 있고요. 회사 내에서 마음대로 놀면서 그 아이디어만 필요로 하는 특히 이제 게임 회사 같은 경우도 그런 게 많아요. 계속 같이 놀면서 무슨 게임 아이디어 찾아내고 뭐 수일 뭐 어떤 오락 기구를 만드는 회사 같은 데서도 그런 데가 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지관리 부분. 유지관리는 결국은 회사 내 종업원들과의 소통 문제입니다. 소통 문제. 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단순한 상호작용으로서의 관계보다는 모든 인간을 하나의 인격체로서 이해하고 관리하려는 접근이 필요하다. 이건 상당히 중요한 인식이 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전에는 우리가 종업원들을 그냥 데려다 쓰는 하나의 부품, 소모품 정도로 생각하고 사람을 취급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종업원들은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갑질 문화, 뭐 갑질하는 이런 사례들도 많이 봤었죠. 특히 대한항공 같은 데서도 많이 봤고, 괜히 그 설립자의 자식들이 그냥 나이도 20, 30대밖에 안 된 놈들이 막 5, 60살 뭐 세계 중역한테 너 이리 와 저리 와 이 새끼 저 새끼 하고 이런 사례들이 사실은 많은 기업들에서 오너 자식들 2세경에서 이런 문제가 많이 나타나게 됐어요. 그런데 그런 기업들은 대부분 회사가 망했습니다. 망해요. 우리나라 그 30대 재벌이 30년 동안 계속 유지한 그룹은 겨우 두 개밖에 없어요. 삼성그룹과 그 LG그룹. 뭐 삼성도 한 7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그렇게 인류 기업이 안 했었어요. 음. 지금은 뭐 세계 수준의 기업으로까지 커가고 있죠. 그래서 그 소위 인간 종업원들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히 인사 관리가 잘 돼 있는 데는 회사가 근무 여건도 좋고요. 회사도 상당히 안정적인 회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관계 관리제도 중에 이런 거지. 제한제도. 제한제도는 뭐 많은 기업들이 하고 있는데 조직의 운영이나 직무 수행에 관련된 여러 가지 개선안을 회사에다 내면은 회사에서 그거에 대한 보상까지도 해주는 이런 제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사상담제도. 이거는 종업원의 불평 불만 사항을 항상 상담할 수 있도록 상담사를 두어서 그 고민을 미리 풀어주는 거죠. 미리. 이게 고민이 쌓여가지고 나중에 폭발하거나 또는 노조를 통해서 드러나거나 하면 이게 사회 문제도 되고 직장의 폐쇄 정도까지도 고려하는 이거 잘못해서 회사가 망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인사 상담 전문가들을 두어서 이런 요인들을 파악해서 결국은 우리나라도 이런 게 있어. 이런 불만을 하면 이 얘기가 꼭 그 귀에 흘러 들어가가지고 누가 너만 이런 불만이 있다며 이래가지고 인사에 불이익을 입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상당히 잘못된 사례죠. 그래서 이 전문가들이 이렇게 자료를 모아서 소위 보고를 하면 그것을 고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이런 시스템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래야 종업원들이 이런저런 불만들을 미리 토론하고 왜 우리 회사는 이런지, 왜 우리 회사는 퇴근 시간이 이런지, 왜 우리 회사는 출근이 이렇고 뭘 안 해주고 뭐 이런 불만들이 이게 해결이 돼야 우리가 저 앞에서 배웠었죠. 위생 요인과 만족 요인, 그죠? 불만 사항들은 그 불만을 해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위생 요인들은. 만족 요인은 또 나름대로 만족 요인 할 수 있는 요건들을 만들어 나가야 그런 게 사라지면서 소위 그 사기도 올라가고 열심히 일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사기 조사도 이제 그런 것이죠. 동기를 부여를 해주고 특정 조직 내 조직에 대해 개인이 갖는 긍정적인 태도나 만족 정도를 파악을 해서 어떻게 해야 나쁘게 얘기하면 어떻게 이런 애들 잘해줘야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할까 전력 투구를 할까 그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고민을 하지 않고는 회사가 좋은 인재를 아무리 뽑아도 회사가 겉도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와서 한 1년, 2년 있다가 뭐 기회를 봐서 딴 회사로 도망가는 것도 꽤 있습니다. 그런 거 쥐어다녀놓고 저런 싸가지 없는 놈 인간성이 더러운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그 훌륭한 인재를 뽑아놓고 잘 활용 못하는 것도 그 회사의 문제죠. 그죠? 그 다음에 고충 처리 제도, 요거 인사상담 제도와 관련이 있는 건데 종업원의 불평이나 불만들을 모아서 단체 교섭 등과 같은 대항적인 교섭으로 해결하기에 앞서 그 원인을 제거하는 미리 해결해서 이 불만이 쌓여가지고 나중에 뭐 노사 협의 과정에서 문제가 이런 드러나고 그러면 이것도 더 문제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의사소통, 생각, 느낌, 정보, 의견 및 감정의 교환, 전달들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같은 조직 내에서의 상하 관계에서는 이게 좀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비공식 조직이 이제 필요하죠. 비공식 조직, 이제 등산회라든가 이런 데서 같이 어울리면서 느낌을 같이 공유하고 하면서 또 여러 가지 제안도 하고. 그러나 이제 뭐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많은 사회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면은 꼭 흘러서 들어가서 내가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하는 우려들도 있습니다. 또 그런 거 조직들도 많이 있고요, 실질적으로. 적당히 그 상황을 또 때로는 이게 뭐예요? 단순히 그냥 불만만 하는 애들도 있어요. 자기는 노력도 안 하고, 그죠? 괜히 뭐 그냥 이런 불만 저런 불만 이거 들어준다고 해서 이 사람이 일을 열심히 하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맨날 이러고만 하고 일을 열심히 안 하는 불성실한 사람들도 있으니까 사실 조심도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노사 관계 관리. 노사는 노동조합과 관련돼서 아주 중요한 얘기죠. 그러니까 노사 관계를 잘 못하면, 관리를 잘 못하면 이게 이제 나중에 뭐 노사 분쟁으로도 일어나고 그러면은 상당히 문제가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익숙한 용어 춘투 꼽히는 시설이 되면은 그냥 많은 회사에서 막 길거리 나와서 투쟁도 하고 그러죠. 요새는 코로나도 있고 뭐 경기도 안 좋고 하니까 좀 많지는 않은데 요새 기업주 입장에서는 많은 그 생산 시스템들이 공장 자동화가 돼 있어요. 뭐 AI 수준에서. 그러니까 나도 이제 이런 회사 견학 이런저런 회사 견학을 가보면요.
딱 물건이 원재료가 들어가서 아웃풋이 나올 때까지 사람은 별로 하는 일이 없어요. 그냥 가서 보조만 하는 거예요. 로봇들이 다 해요. 기계들. 물건 나르는 것도 기계가 다 하고 용접도 기계가 다 하고. 현대자동차로 한번 가보니까 뭐 로봇팔들이 한 뭐 26, 7개들이 딱 모여가지고 이렇게 컨베이어 벨트에 차체가 들어오면 찍 들어가서 찍찍찍 하면 용접이 딱 끝나요. 그 사람이 하면 어떻게 돼요? 27, 8명이 몇 시간씩 걸려서 할 일을 기계가 그냥 얘네들은 24시간 쉬지도 않고 그런데도 거기서 그냥 그 졸면서 지켜보는 사람들이 연봉을 막 1억씩 받고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그것도 적다고 더 달라고 그러거든요. 나름 문제가 있죠. 그죠? 자, 종업원과 고용주 사이의 관계, 노동조합과 경영자의 관계 이런 것들 해결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노무사라는 제도도 있습니다. 노무사. 노사 관계가 지속적인 안정을 유지하고 생산적인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합리성과 민주성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을 노사 모두가 인식해야 된다 하는 얘기. 그래서 지금 수출이 막 되고 있는데 갑자기 현대자동차 공장이 쉰다거나 또 현대조선소 공장이 쉰다거나 이런 사례들은 너무나 많았었죠. 그죠? 때로는 뭐 자동차들이 화물차들이 다 쉰다거나 하는 문제. 또 이제 그 고용주 입장에서는 꼭 이게 문제가 돼서 사고가 나야만 해결해주는 이게 반복되면 저 새끼들이 항상 내가 사고를 쳐야만 뭘 올려주고 뭘 해결해주고 이래 습관화 있을 게 안 좋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이 악화되기 전에 사전에 의스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문제를 파악하고 이것을 해결해주는 평소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 하는 것들을 잘 알아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직 관리, 자발적 이직. 이건 퇴직하는 거죠. 자기가 좋은 회사로 가는 거예요. 이런 자발적 이직이 많은 회사, 이것도 상당히 회사 내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들어오면 애들이 툭하면 나가고 몇 개월 있다 나가고 뭐 이런 일이 잦다. 그러면 고용주 입장, 사장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잘 분석해서 어떻게 하면 얘네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뽑아놓고 3개월, 6개월 있으면 또 나간다 이렇게 하면은 참 그 리크루트 과정 모든 과정들이 다 쓸데없는 일이 되잖아요. 그냥 잘 뽑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관리하고 근무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도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비자발적 이직, 면직이라든가 해고라든가 일시해고. 면직 중에서 의원 면직하면은 스스로 그만둔다 해서 이직하는 거랑 똑같아. 사직하는 거하고. 해고나 파면 이런 건 자르는 거죠. 일시해고는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어떤 부분을 폐쇄하기 위해서 일시적 폐쇄 기간 동안만 해고하는 거죠. 우리나라가 지금 IMF 이후에 이런 일들을 많이 겪었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이겨내서 일시해고 된 다음에 나중에 재복직하는 경우도 있어요. 대우자동차 같은 경우도 그런 일이 좀 있었고요. 참 이때는 이제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면직이나 해고를 통해서 지금의 이건 왜냐하면 회사도 경영에서 이익이 나야 되는데 돈벌이 되는 건 없는데 계속 월급만 나가면 회사도 문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조금 불편하지만은 그 해고 또는 일시해고를 통해서 가만 근근히 살아남았다가 경기가 좋아지면 다시 이 사람들을 불러서 일하면 아주 좋죠. 그게 이제 쉽게 납득이 서로 용인을 잘 안 하니까 문제가 있죠. 노사관계에 있어서. 자, 인적 관리의 새로운 경향. 그래가지고 소위 이런 경우 탈직무화. 탈직무화는 조직의 직무의 책임을 넓히고 직원들이 자신의 직무 기술서에 명시된 업무 범위 내로 자신의 업무를 제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탈직무라는 것은 이게 이제 통섭화된 그 종업원들, 인간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직장, 이게 그런 특정한 직장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자기가 그 어떤 분야에 가서 일을 하던 거기서 능력 발휘하면 그것이 자기 직장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자율적인 관리에 의한 작업팀,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문제 해결 방안의 도출뿐만 아니라 그 방안을 실행하고 그 결과까지 책임지는 팀. 팀이 있어서 거기 문제를 찾아서 그것을 해결해 나가고 그 팀장뿐만 아니라 그 조직원 전체가 팀워크로서 다져진. 그래서 너네들이 다 알아서 하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모든 기업이 다 가능한 건 아니고 특정한 분야, 특정한 회사에서는 이런 것도 가능할 수도 있죠. 아주 전문가들이 모여있는 기술 분야라든가 이런 데서는 이런 것들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적관리 업무 책임자의 변경. 이거는 스태프에서 해당 부서라는, 스태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 생산 라인, 공장 생산 판매 이런 라인이 아니라 옆에서 도와주는 부서. 그러니까 인사과 관리과 그 기획실 이런 데가 다 스태프인데, 스태프가 능력이 너무 막강해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회사 조직이 커지다 보면 모든 부서별로 이런 스태프들이 다 그냥 거기에 다 붙어 있는 거예요. 너무 커서 한 군데서 다 통제가 불가능하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저 앞에 조직도로 봤을 때 이런 부분들도 있었죠. 그죠? 그리고 사람보는 시각의 다변화, 비용 유발자가 아니라 수익 창출자로 보인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월급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얘가 있어서 돈을 벌 수 있다 회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죠? 한동안 사실은 이런 생각도 있겠지만은 대신은 이거 비용 유발자니까 되도록 월급을 적게 해줘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월급을 많이 주는 것만큼 얘네들 일을 더 열심히 해서 회사 이익이 커진다 이런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이런 생각으로 이사를 바꿔야 회사도 같이 성장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간략하게 인사관리, 이렇게 우리는 지금 그 하루 동안에 다 배웠지만은 이것이 뭐예요? 4년 대학에서도 이게 한 학기 내내 배우는 거예요. 책도 한 6, 700페이지가 넘는 책에서 또 이거 말고도 서브 항목들이 있다 그랬죠. 조직관계론, 인사관계론 이런 것까지 다 배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서너 학기에 걸쳐서 배울 수 있는 내용을 한 시간에 마무리됐으니까 얼마나 간략하게 배운 겁니까? 우리는 인사과에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고 주된 내용은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맛배기로 배운 차원입니다. 자, 여러분한테 지금 지난주부터 과제가 부여 안 되고 있죠. 과제가 부여 안 됐다고 해가지고 공부를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꼭 내가 과제를 부여했던 안 했던 여러분들은 꼭 연습 문제를 꼭 풀어보고 또 스스로 작성해보고 보고서를 직접 만드는, 그러니까 제출한다고 생각하고 만들어야 되겠죠. 꼭 그렇게 공부를 해주기를 바라고, 하여튼 코로나 조심하고 이제 2주 남았네요. 자, 앞으로도 열심히 합시다.